여러분 반갑습니다. 터치비입니다. 보통 환상적인 퍼포먼스의 골이나 극적인 순간에 들어간 골들을 인생골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인생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골인데 이번 시간에는 임팩트 있는 골로 축구 커리어에 큰 변화를 맞이한 선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지성 선수를 떠올리면 2010-2011 챔피언스리그 첼시전 결승골, 같은 시즌 울버햄튼전 극장골 등 많은 명장면이 있지만 그 자리에 있게 만들어준 인생골이 또 있죠. 때는 2004-2005 챔피언스리그 4강전 PSV 에인트호번 대 AC밀란 2차전. 1차전 원정에서 2대0 패배를 당한 PSV 에인트호번은 홈에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초반부터 공격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당시 AC밀란은 네스타, 스탐, 카프 등 당대 최고의 수비수들이 있었고 챔피언스리그 640분 무실점이라는 대기록을 세워가고 있던 팀이었죠. 1차전에 무기력하게 패배했던 PSV의 선전을 예상하는 이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시작된 지 9분, 중앙에서 전진 패스를 받은 박지성 선수가 과감히 드리블을 통해 전진하며 박스 앞에 있던 하셀링크에게 볼을 투입합니다. 이후 하셀링크와 스탐이 공을 따내기 위해 경합하는 도중 뒤에서 쇄도에 들어오는 박지성 선수에게 흘렀고 이를 과감히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 좌측 상단에 꽂으면서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분위기를 탄 PSV는 시종일관 밀란을 밀어붙이지만 원정 다득점 규칙에 의해 탈락하고 맙니다. 이 경기의 파장은 꽤나 크게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박지성 선수는 이 골로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04-05 UEFA 챔피언스리그 최우수 공격수 후보 5인에 포함되기도 했죠. 전부터 박지성 선수를 지켜보고 있던 맨유의 스카우터들은 이 경기를 통해 확신을 갖게 됩니다. 같은 시즌 16강에서 맨유는 AC밀란을 만나 홈과 원정 각각 1대0 패배를 당하며 충격에 휩싸였던 상황이었으니까요. 시즌이 끝나고 퍼거슨 감독이 직접 박지성 선수에게 전화를 걸어 영입을 타진했고 이에 맨유로 둥지를 옮기면서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죠. 박지성 선수의 PSV 시절 연봉은 약 100만 달러, 당시 환율로 한화 약 10억 원 정도였습니다. 맨유와 합의한 조건은 무려 연봉 35억, 3.5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죠. 물론 돈보다도 당시 맨유의 위상을 생각하면 이적의 가치는 더더욱 컸습니다. 후에 두 번째 계약에는 50억, 세 번째는 64억, 전성기 시절이었던 마지막 계약에는 83억으로 팀 내 3위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AC밀란과의 4강 2차전 경기에서의 골은 박지성 선수에게 어쩌면 선수로서 더욱 큰 인물이 되게 해준 인생골이 아닌가 싶네요.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선수는 박지성 선수와 아주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바로 일본의 카가와 신지 선수. 아니, 이 시국에? 참. 2011-2012 시즌 도르트문트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며 온갖 미디어에서 선정한 분데스리가 베스트 11에 뽑혔던 카가와 신지 선수는 시즌 중반 클럽 감독의 만류에도 불구 재계약을 포기하며 타리그 진출을 선언합니다. 이에 빅클럽 스카우터들의 이목을 끌고 있던 시즌 막바지 더블에 도전하는 도르트문트가 독일컵 대회 포칼 결승에서 뮌헨과 조우합니다. 2012년 5월 13일 독일 베를린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결승전에는 그 당시 맨유 감독 알렉스 퍼거슨이 직접 경기장을 찾아 관람. 경기 시작 3분여가 채 되지 않아 블라시코프스키의 우측 돌파 이후 패스를 그대로 논스톱으로 연결하며 선취골을 기록합니다. 초반인 만큼 경기 양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골이었죠. 이후에도 카가와 선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4득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카가와 선수는 레반도프스키의 해트트릭에 힘입은 도르트문트의 5대2 대승을 이끌죠. 말 그대로 인생 경기를 펼친 셈이네요. 퍼거슨 감독의 입김이 작용했는지는 정확히 알 순 없지만 시즌을 마친 후 에이전트와 함께 잉글랜드로 날아간 카가와 신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옵션 포함 약 320억의 이적료와 35억의 연봉으로 입단 계약을 체결했죠. 도르트문트 시절인 약 13억에 비하면 3배 가까이 상승. 그 후에는 박지성 선수와 달리 도르트문트 시절만큼의 활약은 펼치지 못했습니다만 두 선수 모두 중요한 경기에서 골을 기록하며 대박 계약의 종지부를 찍은 점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2014 브라질 월드컵 하면 생각나는 그 골, 바로 하메스 로드리게스 선수입니다. 22살의 나이로 콜롬비아 대표팀에 10번을 달고 월드컵을 종횡무진 누볐던 하메스는 6골로 대회 득점왕을 수상하며 가치를 높였지만 그 중에서도 세상을 놀라게 한 장면이 있죠. 2014년 6월 29일 콜롬비아와 우루과이의 16강전에서 나온 하메스의 원더골. 전반 28분경 페널티아크 정면에서 넘어온 공을 가슴 트래핑 후 그대로 터닝 발리. 수비수들은 바라만 보고 골키퍼마저 건드릴 수 없었던 정말 멋진 골이네요. 이 골은 당시 주가가 올라가고 있던 하메스의 가치를 충분히 증명할 만한 골이었죠.
아쉽게 8강에서 콜롬비아는 탈락하지만 하메스에 대한 레알, 맨유, 바르샤 등 빅클럽의 관심은 증폭됐고 같은 해 여름 충격적인 뉴스가 발표됩니다. 무려 1억 유로, 당시 환율로 따지면 1,100억이네요. 무려 1억 유로의 이적료로 레알 마드리드가 하메스의 영입을 발표. 포르투에서 모나코로 이적한 지 1년 만에 다시금 둥지를 옮기게 된 하메스는 연봉 15억에서 50억으로 그리고 다시 레알에서 100억. 야, 2년 만에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됩니다. 물론 그 후에는 적응에 실패하여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먹튀 소리도 많이 들었죠. 하메스의 월드컵에서의 원더골은 2014년 그해 가장 멋진 골을 넣은 선수에게 주어지는 상인 푸스카스상을 받았을 정도로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준 골이었습니다. 2014 월드컵 하면 하메스, 그렇다면 2018 러시아 월드컵은 바로 프랑스의 벤자민 파바르 선수입니다. 당시 슈투트가르트 소속으로 우측 풀백을 소화했던 파바르 선수는 21살의 어린 나이에 국가대표 주전으로 뛰면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던 시기였죠. 프랑스는 조별리그를 무난히 통과, 16강에서 메시의 아르헨티나를 만납니다. 난타전 속에서 2대1로 뒤지고 있던 후반 57분 좌측에서 리카 에르난데스의 크로스가 박스 안의 선수들을 통과하여 우측으로 흐르게 되는데 이때 자리를 잡고 있던 파바르 선수가 중심을 낮춘 채 지체 없이 오른발 바깥쪽으로 때린 공은 골대 좌측 구석으로 우아한 곡선을 그리며 날아갑니다. 파바르 선수의 발을 떠난 공은 빨려 들어가듯 골문을 향했고 이내 원더골이 탄생하죠. 이 멋진 동점골은 경기의 분위기를 빼앗았습니다. 프랑스는 이내 음바페 선수의 두 골에 힘입어 아르헨티나를 4대3으로 제압. 결국 월드컵 우승에 이르는 최강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대단하네요. 월드컵 내내 엄청난 존재감을 뽐내던 파바르 선수의 골은 2018 러시아 월드컵 최고의 골로 뽑히면서 빅클럽들의 관심을 증폭시켰고 이내 여름 바이에른 뮌헨으로의 이적이 발표됩니다. 이적료는 바이아웃을 충족한 450억? 연봉은 추정치로 약 90억가량. 슈투트가르트 시절 연 13억을 받던 파바르 선수는 월드컵을 통해 본인의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빅클럽에 입성하게 됩니다. 사실 원더골을 터뜨린다거나 중요한 경기에서 골을 기록했다고 그 선수의 가치가 급상승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분명히 지속적으로 좋은 경기력을 펼쳐왔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던 것이죠. 하지만 앞서 보셨던 것처럼 세계를 놀라게 했던 골은 선수들의 가치를 한층 더 높여주었던 기폭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상 여러분에게 감동을 쏘는 터치비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아시죠?